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이어서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에 맞춰서 애국가 1절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한평생 나가 자라던 뜨거운 내 인생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 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한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다음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주열사 그리고 두 해 전 4월에 아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월은 유난히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릴 계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사진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진 시민의 힘을 실감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봉하마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그동안 찾아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생활하셨던 지붕 낮은 집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 또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대통령께서 직접 만들고자 했던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마을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들, 또 나흘 전에는 바로 이 잔디밭에서 김재동 씨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도식 자리에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분이 참 많이 그리웠고 또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더 넓은 우리에게까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봉하마을은 그런 따뜻한 사람, 또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발견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그런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그럼에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3천여 시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화포천 권역 7개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봉하마을과 진영, 김해 주민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안철수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또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의 국회의원과 당선인 여러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정부를 대표해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참석하셨고요. 김대중 대통령 유족 김홍걸 씨 참석하셨습니다. 네, 또 김근태 고문 유족 인재근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또 허성곤 김해시장과 배창한 김해시 의회 의장 그리고 김해시 의원 여러분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무현 재단과 참여정부 관계자 또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7주기 주 컨셉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게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건립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8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으로 다시금 역사를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보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봉화 지역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2019년엔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기념관에 와서 유품도 보고 공부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후원회의 여러분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서울의 종로구의 창덕궁 옆에 500평의 넓은 땅을 마련했습니다. 그 땅에 노무현 기념센터 잘 지을 예정입니다. 창덕궁의 조경에 잘 맞춰서 그곳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살리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해 설계를 해서 내후년에 완공을 해서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렇게 많은 후원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착실하게 하나씩 기념관과 기념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해찬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공식 추모 앨범이었죠.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이라는 앨범이 발매가 됐었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참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동을 주는 가수 장필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슬퍼도 행복합니다. 더욱더 그리워지게 만드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장필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님께 드리는 추모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도사를 해주실 분은 대통령께서 평소 나의 정치 고문이라고 하셨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죠. 1988년에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정치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굳은 신념을 함께 지켜오신 분입니다. 현재 노무현 재단 고문이시기도 합니다. 자, 김원기 전 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통합입니다. 찬겨울 북풍 한설이 매서울 때면 더딘 봄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와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일깨웁니다. 대통령께서 가신 지 언 7년, 오늘 이 서럽도록 찬란한 계절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려 여기 모였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지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오늘 북풍 한설 몰아치는 벌판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주의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 국가의 위상, 평화 통일의 길이 모두 낭떠러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직접 불의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선거 전에는 모두가 야권의 대참패를 얘기했습니다. 야권의 붕괴는 기정사실이었고 집권당이 개헌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집권당을 소수정당으로 위치로 끌어내리고 여소, 야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권에게 거대한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된 힘으로 불의한 시대를 끝장내고 민주화, 평화와 복지의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평화 통일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언젠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두 분이 직접 나서야만 할 때가 오리라고 예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이 함께 쓰러져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서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목 놓아 통곡하면서 내 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애통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던 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돌이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대통령을 잇겠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반목하고 갈등했어야 과연 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봉건 시대였다면 낫과 죽창을 들고 일어나 들불로 타올랐던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을 벼랑에서 끌어올리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만들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제가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계실 때 그 당시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노구의 몸으로 단식 투쟁까지 벌린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면은 야당이 불리하다고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설령 지방선거에 참패하더라도 지방자치제를 실현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대부분을 여당이 차지할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보다는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훨씬 낫다. 당장의 유불리로 판단하지 말고 세월이 걸릴지라도 지자체의 바탕 없이는 평화적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의 심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라도 선거 지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들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해서 해야 하는 대통령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임하는 것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의 목표가 특정 지역과 특정 인맥의 직권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노무현의 꿈과 목표 또한 특정 세력과 정당의 영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뜻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 총선의 결과를 승리라고 평가하고 자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이어받는 일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야겠습니다. 200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80%를 내주고라도 통합하라고 말씀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늘상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통합이 평생의 목표이며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단합과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아집이, 나의 말들이, 나의 행동이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가져오지는 않았나 자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하나된 힘으로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정부 10년간 민주주의는 진전되었고 국민의 삶이 희망을 갖게 되었고 민족 상생의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김대중이 연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을 노무현이 더욱 튼튼히 닦았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김대중의 리더십을 이어서 노무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체질을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 열어젖힌 남북 화해의 문을 노무현이 실질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틀로 구체화했습니다. 노무현은 생산적 복지의 길을 제시한 김대중을 이어 시민 복지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노무현은 지역주의 타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로 소모적 권력 다툼이 국가 발전의 역량을 갉아먹는 악순환 타파로 더욱 발전된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책무가 역사를 전진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통으로 같이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노무현이 피운 꽃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노무현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은 김대중이 꿈꾼 나라를 완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목한다면은 뜻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도 대통령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광주 5.18 날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마는 도 대통령께서 탄핵을 이기고 2004년 5월 18일 5.18 기념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5.18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들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호남을 따돌리고 지역으로 가르고 이간질해서 분열시켰던 반역적 범죄 행위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총선을 통해서 이러한 분열 구도가 약간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희망의 싹을 반드시 살려 나가야 합니다. 5.18을 통해 광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명실상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그 통합된 힘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고 마침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는 동북아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 나갑시다. 이것은 5.18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인용으로 저 추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7주기를 맞아 머리 숙여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호소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이으려는 우리의 겸허한 노력이 있는 한 그는 항상 우리의 동지로서 향도로서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 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전 국회의장 김원기.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한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표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칼날을 휘두르면서 광주서 백수십 명 죽이고 인혁당 죽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행동한 양심. 행동할 때 누구든지 사람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양심을 잠재워버리거나 도피합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형용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인가? 요즘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맹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 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싶으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우리가平등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를 만든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방관한 것도 악의 편이고, 그리고 독재자의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고 배설하고 이런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선거 때는 나쁜 정당은 투표 안 하고 바른 정당 투표합니다. 여론조사하면 그것도 바르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합시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어왔던 두 분의 대통령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추도사에 이어서 추모 영상으로 두 대통령님과 만나봤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만이 우리나라를 굳건히 다시 세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두 분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제1호 후원회원 최수경님의 추도사입니다. 가슴 시리도록 그리운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는 마지막 모습 그대로 제 마음에 남아있는데 저는 30대를 훌쩍 넘기고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록도 넘겼으니 이제 그만 울고 더 강해지자 다짐하곤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5월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울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문득 대통령님이 야, 기분 좋다! 하고 외치며 고향 봉하마을에 돌아오셨던 날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들 가까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봉하에 오면 언제든지 대통령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가슴 설레던지도, 꿈결 같은 그 봄날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제겐
그런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랫동안 당신이 없는 서러운 계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처절한 절망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뜻이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무현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대통령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이들과 함께 봉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이루고자 했던 꿈, 그 희망에 작은 씨앗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문차밭을 일구고 생태연못을 가꾸고 봉화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또 다른 바보들과 소중한 인연도 많이 쌓았습니다. 시련과 고통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당당하게 이겨냈습니다. 모두 대통령님,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의 교육은 아이들이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심지어는 모래수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고 우리 아이들은 꿈이 없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입시보다 대학보다 경쟁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국민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 늘 겸손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통령님 닮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민주주의는 시민이 생각하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진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4.13 총선은 우리에게 시민의 힘과 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대통령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당신은 더없이 큰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해준 희망을 모두의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 당신을 잊고 생긴 우리들 가슴의 이 큰 구멍은 온전히 채워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2017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꿈에라도 나타나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국민을 품어주던 그 모습 그대로 매일 뵙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네. 노무현 재단은 조금 전에 추도사를 해주신 최수경님을 비롯해서 노무현 정신을 기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4만 3천여 후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리고 힘없고 평범한 보통 사람도 살기 좋은 나라,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시민의 여정에 노무현 재단도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호 씨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그리고 멀리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고인의 뜻을 기려 주셨습니다. 토크 콘서트, 추모 사진전, 걷기 대회, 학술 토론회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추도 행사들이 전국 주요 도시와 해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추모 행사를 자발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이해찬 이사장님을 포함한 재단 가족 여러분, 그리고 특히 재단을 후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묘역 주변 공원이 완성되었고 사절을 시범 개방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묘역 건너편으로 기념관은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가족분들께서 문화와 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함께 나누고 보답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해 시를 포함한 지역의 많은 주민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년 동안 꿋꿋하게 이곳 봉화를, 그리고 시민 여러분 곁을 지켜오신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 담아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픔과 분노를 함께 나누고 또 그날의 다짐을 다시 다지며 오늘 이곳에 이렇게 다시 모여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추도식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곡이죠. 광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리움을 담아서 노래패 우리나라가 부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키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이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파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수정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흘리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파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기억해보면 대한민국에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했고 또 국제적인 위상과 우리 경제의 수준 또 삶의 질이 높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바로 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과 그 길을 온몸으로 걸어왔던 두 분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진보한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다. 힘들더라도, 그래서 좌절하더라도 역사의 소임을 회피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시민이 있다면 역사의 물줄기는 다시 정의와 또 원칙이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그 바다로 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소명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무척 더운 날인데도 이렇게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